성적이 목표치만큼 안 나오면서 점검한다는 친구들? 말도 안 돼요. 이 시점에 무슨 점검입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내 실력을 점검만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능날 그리고 시험날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학교에 어떤 선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모의고사만 보면 올 1등급이 나오는 유망주였는데 하필 수능 시험날 망해서 재수를 한다더라. 이런 수능 시험장에서 망했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기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집에서 혼자 풀면 잘 풀리고 성적도 잘 나와.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날이나 시험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얄랑꾸리한 기분 혹은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부한 만큼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첫 번째는 명확한 타겟 설정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제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과목 100점을 목표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남았단 말이죠. 한정된 시간을 써야 되다 보니 명확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과목 수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마 대부분의 수시러들한테 해당이 될 거예요. 수시 접수를 끝낸 우리 학생들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비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 수능 최저라는 게 과목 수를 정해놓죠. 예를 들어서 3과목 합 6 이런 식으로 3합 6 혹은 2과목 합 5 이런 식으로 2합 5 이렇게 과목 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은 딱 그 개수만큼만 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합 5를 준비한다고 해서 2과목만 준비할 경우에 이 한 과목이 터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쉽게 나와서 등급 컷이 너무 높게 나온다. 이번 9평 국어가 그랬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수능만큼은.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한 과목은 여유롭게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분산시키자는 거죠. 이 2과목을 1, 2등급 선 만들려고 2개에만 올인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3과목을 2, 3등급 선 유지하자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최저를 맞추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건 바로 목표 점수대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나 무조건 나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시험 대비법입니다. 자, 제가 많이 보는 뻘짓을 하는 학생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5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국어를 풀 때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 공부도 모든 영역을 다 해요.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뭐 선택 과목도 하고 너무 많은 걸 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이죠. 왜냐면 다 풀고 다 틀리니까 5등급인 건 사실,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차라리 목표 등급을 3등급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특정 영역 혹은 특정 방법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놓으라는 얘기죠.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이과 학생들의 경우 탐구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데 이 비유전 파트에서 틀리면서 유전의 킬링 파트만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전 킬러는 몰라요. 누가 맞출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비유전 파트를 공부해 놓는 게 먼저죠. 그리고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하면서 표풀이가 아닌 개념 문제도 틀리면서 표풀이 풀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표풀이는 당장 그만두고 이론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목표하는 점수대, 등급대를 명확히 하고 거기 필요한 공부를 하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공부랑 시험 연습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험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험생들은 시간을 정확히 재고 시험 보는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간을 재긴 재요. 예를 들어 과목별로 한 100분을 써야겠다 하고 타이머를 설정은 하는데 이걸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풀다가 삐비비빅
삐비빅 하면 못 맞췄네? 일시정지 하고 그냥 풀던 걸 계속 풉니다. 근데 이건 사실 시간을 재는 것에 의미가 전혀 없죠, 여러분. 그냥 시간을 재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시간을 쟀으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거기서 멈춰야 해요. 비록 못 푼 문제들이 있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해야 내가 진짜 시간 안에 못 푸는구나 라는 그 똥줄 타는 기분이 이 체화가 돼요. 그리고 그 체화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시간 재고 풀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건 세워라 내워라 풀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시험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서 크게 삐끗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면 이상하게 긴장을 해서 그 한 문제를 갖고 한참 고민합니다. 왜냐면 이 한 문제를 틀리기가 너무 무섭거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나머지 문제들, 맞을 법한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고민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만 도전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개수까지 버려도 될 것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먼저 써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왜 중요하냐면,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은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보다 한 문제를 덜 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더 맞추면 좋기는 한데 못 맞춰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틀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정시 라인 때보다 훅훅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틀리는 일을 방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수능날 과목별로 시간대별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플랜을 짜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컨디션 관리를 명분 삼아서 쉬지 말 것. 자, 여기서 찔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게 수능을 앞둔 사람의 이제 심적 특징인 것 같은데, 컨디션 관리라 치고 굉장히 많이 쉬어요. 수능은 컨디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알잖아요.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것보다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서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에 비해. 이런 학생들은 컨디션 관리, 내 실력 점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속력으로 내 체력을 다 끌어다 써서 벼락치기라도 하셔야 돼요.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단순히 컨디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라도 이론 돌리시고 기출 푸시고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목표치만큼 안 나오면서 점검한다는 친구들 말도 안 돼요. 이 시점에 무슨 점검입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내 실력을 점검만 하는 친구들은 수능 날에도 실력을 점검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공부량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수능 공부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 솔직히 얼마나 돼요? 생각보다 많이 없을걸요? 내신하랴, 생기부 챙기랴, 정시 파이터로서 뭐 유튜브 뒤져보랴,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적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부량을 많이 가지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량이 어느 정도 충분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뭐 6, 9월 모의고사든 혼자 푸는 모의고사든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기대치도 있을 거고. 이 친구들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이 문제의 퀄리티를 따져요. 뭐 사설 모의고사를 업체별로 풀어보면서 뭐 이 문제는 이게 좋으니, 이게 출제 오류니, 이게 평가원 핀트랑 안 맞느니 이렇게 품평질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시기에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반수 재수생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이제 공부할 게 별로 없대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할 게 어디 업체의 모의고사 괜찮은지 문제의 질을 따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된대요. 근데 사실 그건 수능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수능 푸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게 잘 나온 문제인지 못 나온 문제인지 체감이 되겠습니까? 그게 시험장에서는 분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의미도 없어요. 수능날은 그냥 그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퀄리티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각 문제에 집중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능 또는 시험을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 촬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시 원서 접수를 끝냈으니까 수시러들은 그거 나름대로 싱숭생숭 할 거예요. 며칠째 꿈에 나오죠. 그 경쟁률 신경 쓰느라 싱숭생숭 할 거고, 정시 파이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끝으로 미루고 미뤘던 나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워할 시기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영상을 바탕으로 마지막 결전의 날까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제가 아주 옛날에 했던 유니브 클래스의 유무를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뻘짓 퇴치 완료!